네, 안녕하세요. 오늘 양자 스쿨 2주차 강의를 맡은 ABO 권병순입니다. 네, 양자 분석기 활용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 건강도 업되시고 행복도 업되시고 성장도 또 업되시길 바라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할 내용을요, 지난주에 이어서 7번 신장 기능 분석 보고서부터 17번 아미노산 분석 보고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강의 내용 중에 나오는 측정 사례는 제가 2019년 5월 28일 날 측정해서 약 3년 동안 관리를 했던 54세 여성분이고요. 하시는 일은 그 투자회사 회계 담당이어서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그 일을 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건강이 많이 안 좋다라고 제 파트너분이 안내를 해주셔가지고 가서 측정을 하게 됐고,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할 때 그 손악수를 한번 해보니까 손이 너무 찼고, 그 다음에 앉아있을 때 몰랐는데 일어서서 식사하러 갈 때 보니까 이제 걷는 것도 이렇게 좀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힘이 되게 없어 보였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측정을 하고 이제 쭉 그 조금 깊이 있는 내용의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불면증도 있고, 나중에 그 왜 이렇게 걷기가 힘들었나 보니까 이제 누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아가지고 면역 억제제 복용을 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 뉴트릴라이트 영양소를 통해 가지고 한 3개월 주기로 계속 측정을 해서 한 3년 정도 어, 꾸준히 관리를 해봤거든요. 그러고 나서의 결과가 어떤지를 이번 강의할 때 나오는 그런 표로 같이 이렇게 좀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통상 양자 측정기를 통해서 측정을 하고 공부를 통해 가지고 음, 학습을 통해서 이제 그걸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관심 있는 거는 우리 뉴트럴라이트로 어떻게 그분을 도와줄 건가. 그래서 우리가 주문을 받고 사업으로 어떻게 그 성장으로 연결시킬 건가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 저는 이제 뭐 다른 것보다도 기존의 양자 측정기 그 사용 설명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음원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제가 이제 듣고 정리했던 내용이 이 한 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의 기본 원리를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정리하는 거고, 또 그것을 잘 전달해 줘야 되는 거고, 결국은 측정을 통해서 그 보고서에 나오는 그런 그 빨간 초록이 아닌 다른 쪽에 위치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세포에 이상이 있다라고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보면 되는 거고, 그러면 세포를 다시 정상으로 돌려주기만 하면 음, 그래프에서 나온 녹색에서 벗어난 그런 그 표시들은 다시 녹색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포 건강이 가장 중요한데, 세포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보시는 바대로 세포가 좋아하는 영양소를 공급해 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세포도 호흡을 하니까 다 쓸 거 쓰고 남는 것, 즉 노폐물을 잘 배출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면 건강의 기본 원리는 영양 관리를 잘해야 되고, 피로 관리 잘해야 되고, 생각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고, 세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몸에 필요한 그 적절한 양의 물을 섭취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기초 영양소. 우리 아메에서 그 제품명으로는 파운데이션 트리오 번들팩인데, 파운데이션 트리오 번들팩을 안내해주는 우리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면 너무나 영상으로 짤막하게 잘 나와 있죠. 그 기초 영양소가 있었을 때 우리 건강의 기초가 탄탄해진다라는 내용. 그래서 파이토프로틴, 더블 X, 세모는 오메가3 빠질 수 없는 세포 건강을 위한 영양소죠. 그리고 요새 그 현대인들이 이 영양 균형이 많이 깨져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제품 중에서 뉴트라이트 제품 중에서 그 단일 제품 중에 모든 영양소가 한 번에 다 들어가 있는 건 바디키 식사 대용 쉐이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이 추천을 해주는데, 그래서 바디키 식사 대용 쉐이크에다가 세문 오메가3까지 들어가면 어, 세포가 너무너무 좋아한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어, 에너지 들어간 영양소가 에너지로 다 전환되기 위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라이터 같은 역할을 해주는 영양소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제 코크텐이고, 더불어서 항산화까지도 하니까 이 코크텐이 굉장히 중요하다. 해포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쭉 어, 음, 오장육부에 관련된 건강, 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
그리고 우리 뉴트리라이트의 제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 보고서에 나오는 특정 항목에 필요한 영양소가 있다라면, 부족한 영양소가 있다라면 우리 뉴트리라이트 면역 증진 영양요법 이 표를 갖고 영양소를 저희가 이제 추천해주는 그런, 저는 이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처음에 이제 신장 분석 보고서입니다. 신장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몸속의 필터입니다. 그래서 신진대사가 다 끝나고 난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이제 배설 기능을 하고요. 가장 큰 기능이긴 하지만 그거 말고도 신장은 엄청난 중요한 기능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체내 수분량과 전해질도 조절하고 산송도도 조절을 하고, 그래서 항상성 유지를 하는 게 가장 주 기능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더불어서 혈압 유지도 하고 조혈 호르몬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 에리트로포이에틴이라고 이제 조혈 호르몬의 명칭인데 조혈 호르몬도 분비하고, 또 혈압 조절 호르몬이 레닌 호르몬도 분비하고, 또 생리활성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도 분비하고, 또 비타민 D도 활성화시켜 가지고 칼슘 소장에서 칼슘 흡수를 돕게끔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 역할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자측정 분석 보고서 신장 부분에 가보면 그 밑에 부분에 이렇게 특정 항목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좀 텍스트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것들은 제가 이렇게 빨간 걸로 쳤는데 이걸 좀 한 번 더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게끔 이렇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유로빌리노겐, 여러분들 그 처음 듣는 분도 계시는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저도 처음에 이런 생소한 용어, 저는 이제 저 경영을 전공했기 때문에 뭐 우리 이규하 사장님처럼 분자생물학을 했으면 이런 내용들이 좀 더 빨리 이해가 되고 빨리빨리 정리가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이 녹색 창에다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찾아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면서 그 건강 노트처럼 노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걸 계속 이렇게 적어 나갔던 시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로빌린 오겐도 그런 생소한 측정 항목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알아보니까 유로빌린 오겐은 적혀 있는 대로 적혈구가 파괴되면서 적혈구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빌리루빈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요. 빌리루빈은 다시 이제 간으로 가가지고 담즙으로 분비가 되는데, 분비된 빌리루빈이 장내 세균하고 결합이 되면 유로빌리노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로빌리노겐이 대변으로 배출도 되지만 다시 간으로 재흡수됐다가 다시 재활용되는데, 그게 재활용 안 되는 그 유로빌리노겐은 이제 소변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로빌리노겐 지수가 높게 나온다. 그러면 이게 다 정상이어야 되는, 높게 나온다 그러면 혈관 내, 즉 간으로 가가지고 간 빌리루빈이 담즙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바로 혈관 내에서 적혈구가 터졌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용혈이라는 의학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녹아내린 혈구다 그래서 용혈이 일어났다라는 걸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 외에는 이제 간 경변, 즉 간이 굳어져 가지고 간 기능을 제대로 못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유리노 비수가 너무 낮다 그러면 이제 쓸개 담즙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쓸개간이 막혔다. 이제 이렇게 예측할 수 있고, 그다음에 빌리루빈이 장에서 균을 만나가지고 유로빌리노겐이 돼야 되는데 항생제를 너무 많이 복용하다 보면 장내 세균이 다 사멸되기 때문에 균이 없어서 유로빌리노겐이 안 생기기 때문에 항생제 장기 복용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요산 지수는 요산은 이제 핵산, DNA, RNA, 우리 세포 속에 있는 핵산이 자연 분해되면서 그 발생되는 이제 퓨린의 물질인데요. 이 퓨린이라는 물질인데 그 퓨린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최종 대사산물이 요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적정한 요산 수치면 괜찮은데 이 또 재활용이 돼가지고 항산화 역할도 하는데 너무 많았을 땐 통풍이 유발될 수 있고 신장 결석, 그다음에 또 고혈압, 심장 질환, 또 만성 신장 질환의 위험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잘 살펴봐야 될 분석 항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들 알고 있는 혈중 요소 질소 지수 번이라고 하고,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이 번이라는 지수가 나옵니다. 블루드 유리에 나이트로젠이라 그래가지고 혈중에 있는 요소 질소의 지수를 확인하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렇게 지금 분석 항목으로 보고 있지만 더 정확한 그 신장 기능에 대한 분석을 할 때는 이제 크레아티닌 지수를 또 활용도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크레아티닌 지수가 조금 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분석 항목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여기서 나오는 질소 지수는 단백질이 분해돼서 우리가 단백질 섭취하게 되면 간에서 아미노산과 암모니아로 분해가 되는데요. 그 암모니아가 다시 그 망간을 그 주성분으로 하는 아르기나제라는 효소를 통해서 요소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변으로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게 너무 많았을 때는 신장염, 신장에 염증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신장 결석, 여하튼 신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또 요소가 너무 안 나온다 그러면은 간에서 단백질을 잘 분해해야 되는데 분해가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간 질환이 있을 수 있다. 아니면 단백질 급원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영양실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백뇨 지수 많이들 얘기하죠. 소변의 단백질 양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 아미노산은 분자 크기가 크기 때문에 우리 신장에서도 걸러지지 않고 다 재흡수됩니다. 일부만 제외하고요. 미세 단백질만 제외하고. 근데 그게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러면 그것도 신장이 이상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일시적으로 상승하거나 일부 조금 나오는 거는 크게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장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배설 기능을 담당하는 게 신장이기 때문에 배설까지 가기 전 단계가 다 건강해야 된다. 위장도 건강해야 되고 소장, 대장 건강해야 되고 간 건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예, 노폐물이 잘 배출될 수 있게 내 몸에 맞는 물, 자기 체중의 30cc 정도의 물을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뭐 1시간 단위, 2시간 단위로 이렇게 수시로 드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물, 자연 그대로의 물을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이스프링을 통해서 섭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장 건강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위장 건강을 위해서 잘 씹어야 됩니다. 빨간 걸 표시해야 되는데 30번 이상 씹기 아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씹어줘야지 위장이 건강하고요. 위장 건강을 위해서는 음, 뭐, 그, 소화를 도와줘야 되니까 이스티비가 강력하게 추천이 되어지고, 비타민 B군에서도 얘기했지만, B군이 하는 역할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트비 추천드리고, 뭐, 이 빨간 거 표시된 이쪽 영양소는 다 필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토프로틴은 또 단백질 소화 요소인 그, 그, 우리 단백질 소화에서 팩틴, 그 효소가 또 단백질로 구성되기 때문에 소화 효소도 그래서 어, 프로틴도 잘 챙겨 드셔야 되고 또 송화소금에 많은 미네랄이 있으니까 저도 그 음원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니까요.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송화소금 아침에 따뜻하게 한 잔, 뭐 아침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녁엔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차 한 잔씩 드시면 소화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위장에서 연동을 통해서 이제 죽 형태가 되면 이제 소장 대장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소장 대장으로 갔을 때 잘 흡수되고 또 잘 배설돼야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영양소, 유산균 반드시 필요하고 유산균에 먹인 식이섬유 필요하고 연동 운동이 잘 되니까 칼맥도 필요하고 점막이 튼튼해야 되겠죠. 왜냐면 그 노폐물이 자꾸 장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점막 튼튼해야 되니까 카로틴 플러스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해독이 너무 중요하니까 대사보단 해독을 간은 먼저 하니까요. 간 건강이 중요한데 밀크시슬, 실리마린 성분이 들어있는 밀크시슬, 그다음에 모든 장기를 구성하는 필수 영양소가 프로틴이니까 프로틴 반드시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글루타치온. 물론 프로틴의 글리신, 글루타치온, 아니 글루신, 글루탐산, 시스테인이 세 가지 합쳐져서 글루타치온이 형성이 되지만 프로틴하고 글루타치온 같이 드시면 간 기능이 훨 좋아지겠죠. 그리고 셀레늄. 이게 글루타치온 그 수산화 그 페록시다제라는 또 그 강력한 항산화 요소를 만드는 게 셀레늄이니까 파셀레늄 이까지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신장에 염증이 잘 발생될 수 있으니까 카로틴 플러스 갈리 염증에는 비타민 E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갈리하고 파셀레늄 E 영양소를 추천해 드리면 상당 부분 좋아질 수 있고 이분 처음 검사했을 때는 이렇게 유로빌리노겐 지수도 이렇게 녹색에서 벗어난 상태였거든요. 요산도 많이 나오고 혈중에 요산도 많이 보이고 혈중에 요건 이제 정상이었네요. 그래서 단백질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영양소들을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고 그분이 이제 드셔가지고 이렇게 꽤 지났죠. 22년 6월 24일 날이니까 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굉장히 빨리 좋아졌는데 이제 제가 3년이 지난 데이터를 비교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녹색으로
다 들어가고 단백뇨 지수가 아직 남아 있는데 수치는 굉장히 좀 많이 줄어 있는 그런 수치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능입니다. 폐기능은 이제 우리 몸속에 있는 두 개의 풍선이라 그러는데요. 어, 폐를 통해서 호흡을 하게 되면 그 호흡을 통한 산소가 혈액 모세혈을 통해서 혈액으로 산소가 전달되어지고 세포에서 그 세포 호흡을 통해서 그 받아진 혈액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숨을 잠깐이라도 안 쉬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폐도 엄청나게 중요한 장기죠. 그래서 여기에 분석 항목은 네 가지가 있는데 폐활량이 있습니다. 폐활량은 우리가 크게 들이쓰고 내뱉는 양. 그렇지만 몸 안에는 한 1000ml의 그 잔기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 잔기량을 뺀 것을 폐활량이라 그러고 이제 이게 폐활량이 높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기도가 감염돼 있거나 만성 기관지염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또 그 폐활량 지수가 낮다 그러면 이제 그 폐가 이제 많이 망가진 거죠. 그래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상태이고 운동이 부족해서 이제 폐가 약해진 거죠. 그리고 자세가 불량해가지고 폐가 눌려가지고 폐 기능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수돗물 염산에 의해서 점막이 손상될 수 있다는 걸 또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폐 총량은 음, 아까 장기량을 뺀 폐 다 들이마시고 다 내뱉고 남은 장기량을 뺀 게 폐활량이라는데 폐활량에다 장기량까지 남아있는 양까지 다그 포함한 게 폐 총량입니다. 그래서 폐 총면적을 볼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 폐 총량이 너무 이게 높게 나온다. 그러면 이게 폐포가 너무 확장돼 있다. 그래서 이게 일정한 모양을 유지해야 되는데 너무 확장돼 있으면 이것도 이제 폐포가 너무 확장됐다가 터져버리기 때문에 이것도 폐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폐기종이라 그러죠. 그거를 너무 확장돼 있거나 터져 있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 폐 총량이 너무 낮으면 이것도 이제 폐에 문제가 좀 많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만성 기관지염이 있거나 이제 기관지 세균 감염, 뭐 결핵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이제 기도 저항력은 기도가 받는 저항이죠. 그래서 많이 받는다, 좁아졌다라는 뜻이죠. 그럼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고 기관지염이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너무 벌어져 있다. 그럼 이제 기관지 감염, 이거 그다음에 또 호흡이 좀 원활하지 않다라고 보니까 어, 나오는 공기가 적어가지고 저항력이 낮아질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폐가 제 기능을 잘 발휘 못한다라고 볼 수 있고 폐 섬유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폐가 굳어간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 수 있는 항목으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좀 생소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제 동맥 혈액 산소 함량입니다. 그래서 그 폐를 통해서 동맥으로 산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게 폐인데 그 폐 기능이 원활할 때 산소 함량도 정상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높거나 낮으면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맥 혈액 산소 함량은 영어로 PaO2라 그러는데 지금 매뉴얼에 보면 여기가 PaCO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aCO2는 동맥 혈액에 있는 이산화탄소 함량인데 그건 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높다. 그러면 산소가 세포로 가서 다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사용돼서 산소가 높을 수 있다라고 예측돼서 세포 기능이 저하될 수 있고 또 염증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세포가 사멸을 많이 해가지고 그걸 산소를 못 받았으니까 염증이 증가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폐가 허약해가지고 산소 전달을 잘 못하는 경우가 폐허약 이것도 이제 폐허약 증상을 또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량이 너무 낮다 그러면 이제 잘 전달을 못하니까 이제 폐가 이제 그 제기능을 못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호흡이 돼야지 산소 전달이 되는데 산소 함량이 낮다라는 것은 산소가 잘 전달 안 되고 전달 안 되는 건 폐가 제기능을 못한다. 그걸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해결책은 어, 폐는 좋은 공기를 일단 마셔야 되죠. 그래서 대기 오염과 가장 안 좋은 건 흡연이죠. 그래서 흡연을 금연해야 되고, 그다음에 작업 환경이 안 좋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꼭 쓰셔야 되고, 집안에서는 실내 오염 공기 되면 안 되니까 우리 공기청정기 앰모스피어 스카이를 꼭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염증이 이제 가장 큰 원인이니까 염증을 개선하는
갈리파셀리늄이 카로틴 플러스, 그다음에 아세로라식, 강력한 항산화제 코큐텐, 예, 그리고 혈액순환이 또 잘 돼야 되니까 세몬 오메가3가 이제 필요하고, 또 항염증 제로도 세몬 오메가3가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내니까 같이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 그 처음에 폐활량이 안 좋았어요. 근데 제가 이 분석 보고서를 보면서 한번 손상된 폐가 영양소로 이렇게 좀 회복되는 거는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어렵다. 그래서 사전에 잘 관리가 더 중요하다. 이제 이거를 좀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폐활량은 어, 제가 추천해드린 영양소를 오랜 시간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좋아지지 않는 결과를 볼 수 있고, 대신에 동맥 혈액 산소 함량은 굉장히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었고 염증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염증 개선이 좀 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어머니하고 시어머니하고 같이 사시는데 그 어머니가 담배를 너무 많이 이제 피시는 거를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그 담배 연기 간접 표면에 너무 많이 노출됐고, 또 집이 바로 도로 옆이어가지고 아무래도 그 미세먼지 중금속이 많이 중금속이 많이 노출되지 않았나 이제 예측이 됐는데, 이 3년이 지난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이 수치를 보면서 집을 이사해야겠다 몇 번이나 그 나와서 혼자 살든가 뭐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살든가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3년 지나서는 진짜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폐가 이제 잘 관리해야 될 그 장기 중에 하나다라는 것은 이렇게 수치로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에 뇌신경 분석 보고서입니다. 뇌의 기능은 이제 우리 몸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분석하고 출력해가지고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분석 항목은 이게 5가지 항목으로 뇌 기능, 뇌 신경 분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또 한번 읽어보시고 정리를 하면, 뇌 조직의 혈액이 공급 상태가 원활하냐, 그 부분을 보는 게 혈액 공급 상태 항목인데요. 그래서 내 경동맥을 통해서 내 혈액이 공급되고, 또 외부 경동맥을 통해서 얼굴과 나머지 부에 혈액이 공급하는데, 이게 만약에 낮다 그러면 혈액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유는 이제 저혈압이거나, 예. 그다음에 또 너무 고혈압이어가지고 뇌까지 이제 혈액이 가는 게 원활치 않을 수 있다라는 거고, 예. 아니면 가는 혈관이 이제 너무 좀 막혀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뇌동맥 경화. 이건 말 그대로 뇌로 가는 동맥이 굳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 혈액이 잘 공급이 안 되는 거고, 높으면 현기증도 있고 언어 장애가 있고 뇌졸중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다음 뇌신경 기능 상태, 계산력, 이해력, 분별력, 뭐 위치 측정력, 방향 측정력, 치매 정도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신경 기능 상태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 어지러움증이 있고, 기억력 감소, 집중력 부족, 피로하고 권태하고, 뇌졸중의 원인이 또 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정서지수, 뇌세포의 손상 정도. 물론 영양소를 갖고도 정서지수가 이제 등락폭이 있는데, 뇌세포의 손상 정도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내려가 있거나 또 너무 높아져 있거나 그러면 이제 뇌 신경에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기억 지수, 말 그대로 기억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뇌는 가장 중요한 게 뇌에 필요한 영양소를 이제 공급해 줘야 되니까, 우리 뇌에 가장 많은 영양소가 DHA죠. 그래서 DH 성분인 세몬 오메가3를 이제 충분히 공급해 주면 뇌 기능 개선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뉴트라이트의 단일 제품으로도 이제 징코햄이 있고, 그다음에 레시틴. 그래서 레시틴 속에는 포스파티딘 콜린과, 그다음에 지금 이제 미국 신경학회에서 발표돼서 그 레시틴 속에 있는 이제 포스파티딘 세린이라는 성분이 그 뇌 기능 또 뇌 장애의 치료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그런 논문들을 발표하는데, 그 레시틴도 굉장히 뇌 건강에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좋은 물, 좋은 공기 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B군이 하는 역할이 많으니까 제가 이스티비에 한번 더 빨간 거를 표시해 봤고,
그다음에 장청 내청이라 가지고 장이 건강해야지 뇌도 건강하니까 장 건강할 수 있는 예, 우리 영양소, 유산균, 식이섬유, 그다음에 장 점막 건강을 위해서 예, 카로틴 플러스까지 예, 같이 섭취하게 되면 뇌가 이제 굉장히 건강해지지 않을까. 건강해집니다. 어떻게 확인되냐면 예, 이렇게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처음에는 예, 뇌 동맥경화 표시가 약간 이제 음, 있었고 상태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기억 지수 떨어졌는데요. 샘은 오메가3 정말 좀 처음에는 메가로 드셨고 그다음에 장 건강을 위해서 유산균 이제 충분히 공급을 해주다 보니까 다 녹색으로 들어왔고 또 기억력 지수가 상당히 이제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303 이제 수치상으로는 정상치 굉장히 아래였는데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온 상태여가지고 본인도 굉장히 좋아했었고요. 자, 다음에 이제 뼈질환 분석 보고서인데 뼈에 관련된 거는 뼈 질환, 뼈 밀도, 류마티스, 뼈 성장까지 분석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 한꺼번에 쭉 보고 나중에 영양소로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뼈의 기능은 지지작용, 보호작용, 운동작용, 조혈작용, 저장작용까지 하기 때문에 뼈도 뼈 관련 그 건강 상태도 굉장히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항목입니다. 그래서 일단 뼈 질환 분석 보고서에 4개 항목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요추 섬유 배양도 허리뼈 수액의 탈출 현상을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 측정 항목인데 이게 방향성이 무해야지 정상인데 그게 이상이 있다라면 디스크 수액이 탈출돼서 이제 신경을 압박해서 통증이 유발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고 어깨 근육 접합토는 음, 어깨 근육의 염증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벗어나면 염증이 예상되는 거죠. 사진순환 한계성, 말이 좀 어려운데 혈액순환이 전체적으로 다 순환되고 있는지 이제 그걸 보는 거고 플러스가 많을수록 이제 안 좋다라는 뜻이고요. 인체 노후도는 퍼센트로 나와서 그분의 신체 건강 상태를 퍼센트로 표시해주는 항목입니다. 자, 그리고 뼈 밀도 분석 보고서입니다. 뼈 밀도 분석 보고서는 5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좀 익숙한 이제 그런 항목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파골세포, 칼슘 유실량, 골질 증생도, 골질 투기도, 뼈 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그 옆에 있는 텍스트로 되어 있는 보조 설명 자료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파골세포는 부수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뼈를 부숴서 새로운 뼈로 만들어내기 위한 전 단계 일을 수행하는 세포죠. 그래서 높을수록 파골세포가 그 정상적인 파골이 되면 정상적인 조골이 돼서 튼튼한 뼈가 형성되는데 이게 너무 과하게 항진이 되면 골다공증이 유발될 수 있겠죠. 그래서 파골 개수가 높으면 골다공증을 예상할 수가 있을 거고 칼슘 유실량, 칼슘이 너무 많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부각상선이 그러니까 파라토론이라는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되면 계속 뼈에서 칼슘이 혈액 속에 부족했을 때 나오는 호르몬인데 이게 너무 항진이 되면 계속 그 칼슘이 뼈에서 빠져나오게 되니까 부각성상 항진이 있는지도 좀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너무 산성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지 대부분 산성 음식, 탄산음료, 그다음에 육식 섭취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해서 칼슘 유실량이 많아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너무 많으면 이제 골다공증, 뼈에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골질 증생도 이거는 이제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증생, 더 많이 만들어낸다라는 거거든요. 골질을. 그러니까 정상 골질이 있어야지 정상 형태의 뼈가 형성되는데 칼슘이 부족한 그, 그 기전에 의해서 자꾸 우리 뼈가 스스로 칼슘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 그 기전으로 뼈 옆에 뼈를 갖다 자꾸 붙입니다. 그걸 이제 골질 증생도라는데 너무 높으면 뼈 옆에 막 이상한 뼈들이 돌출되는 이제 기형뼈들이 생성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항체 공격, 파골세포, 조골세포 균형이 깨졌을 때 이제 그런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이제 오기 쉽고 그 이미지로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모양이 안 좋은데 막 뼈 옆에 엄지 발가락 옆에 막 이렇게 뼈가 툭 튀어나와 있는 그래서 엄청난 통증도 있고요. 모양도 굉장히 이렇게 안 좋아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골질 투기도 그
뼈 속에 있는 골질의 그 단단함을 나타내는 항목인데요. 이제 그 비어있는 투기도, 그러니까 투가 되는 그 정도. 그러니까 너무 조밀조밀로 해야 되는데 구멍이 너무 넓으면 그게 이제 크다라는 부분으로 구멍이 너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뼈가 약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골다공증, 뼈가 많이 잘 골절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골다공증 위험이 있을 수 있고 높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뼈 밀도, 뼈 밀도는 이제 높아야 되는 거죠. 아주 조밀조밀해야 되는 거죠. 구멍도 아주 작게. 그래서 뼈 밀도는 낮으면 이것도 마찬가지 골다공증과 이제 골절의 위험이 있는 거죠. 자, 다음 이제 루마티스죠. 루마티스 분석 보고서에는 5가지 항목, 경추, 요추 칼슘 화도, 그다음에 골질 증생 계수, 조금 반복되는 것 같은데, 골질 증생 계수 또 나오고요. 다공 계수, 풍숙 계수, 이렇게 5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경추 칼슘 화도는 이제 우리 그 목뼈를 경추라 그러잖아요. 이제 그 목표가 너무 그 칼슘 침착이 많이 돼서 굳어 있는 정도를 이제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높으면 거북목이 되고 경추 연골에 칼슘 화도가 좀 심화돼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요추는 허리죠. 마찬가지. 허리에 칼슘 침착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굳어지는 정도를 볼 수 있고, 디스크 탈출 가능성이 예측됩니다. 그다음에 골진 증생 개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뼈 옆에 뼈를 갖다 붙이려고 하는 음, 그런 그, 그 지수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고, 골질 다공 개수, 말 그대로 골질에 구멍이 이제 많이 나는 그 크기를 예측하는 거고요. 골다공증을 이제 우리가 측정할 수 있고, 풍숙계수, 풍숙계수는 이제 염증에 관련된 부분을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게 높으면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퇴행성 관절염, 통풍성 관절염을 의심할 수가 있고, 또 심장 이상이 있을 때도 이 풍숙계수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 또 뼈 성장 분석 보고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골알칼리성 인산분해 효소, 오스테오칼신, 장골 치유 상태, 단골의 연골 치유 상태, 성장판, 이렇게 해서 뼈 성장 분석 보고를 볼 수 있고요. 내용은 이제 알칼리성 인산분해 효소가 간에서도 분비되고 신장에서도 분비되는데 뼈에서도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알칼리성 인산 분해 효소 ALP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표를 보면 ALP가 있어서 간 건강에 대한 부분을 그 측정하는 그 항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뼈에서 분비되는 알칼리성 인산 분해 효소로서 이 분해 효소가 나와야지 인산이 칼슘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비타민 D에 의해서 뼈에 이제 축적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분비가 안 된다. 그러면 칼슘하고 결합이 안 되니까 뼈 성장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이고요. 오스테오칼신, 그 뼈나 치아의 상아질에 존재하는 비콜라겐성 단백질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음, 이제 조골 세포가 뼈를 만드는 세포가 분비하는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이 모여서 조골 세포가 되고, 오스테오칼신 수치가 정상일 때 조골 세포 활동이 잘 되고 있구나, 즉 뼈를 잘 만들고 있구나를 볼 수 있는데, 이게 낮다 그러면 골다공증이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장골 치유 상태, 장골 말 그대로 긴 뼈의 손상이 잘 복원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낮으면 이제 긴 뼈들의 이제 골절이 좀 쉬울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단골, 짧은 뼈죠. 이제 우리 손가락, 발가락, 발목 이런 데를 말하는 거고, 마찬가지 그 뼈의 복원 능력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낮으면 마찬가지 그쪽에 이상이 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성장판, 이제 우리 장골뼈 가장 끝단에 있는 연골을 성장판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 성장판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장 호르몬과 성 호르몬은 이렇게 기란 관계인데, 성장 호르몬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시기에 성장이 잘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 성장판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자, 뼈에 관련된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초 영양소,
제대로 공급이 돼야겠죠. 그래서 어, 뼈도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하기 때문에 프로틴 꼭 섭취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 콜라겐도 되게 중요하니까 파이토프로틴에다 비타민 C 꼭 같이 드셔야 되고 어, 그다음에 이제 세포로 영양소가 잘 가야 되니까 세모 오메가 3 반드시 드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니 해도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죠. 그래서 이 칼맥디를 아주 좀 메가로 좀 드셔주시면 대부분 지금 현대인의 부족한 영양소가 칼슘인데요. 예, 칼슘도 보충이 되고 뼈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 뼈 관련된 부분으로서의 이제 염증성 질환들이 많은데 그 염증 개선을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비타민 E 성분 아주 충분히 좀 많이 섭취하면 굉장히 빨리 좋아집니다. 그래서 특히 갈리 파셀리늄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갈리 파셀리늄이 그 다음에 항염증제인 세문 오메가 3, 아세로라씨, 그 다음에 항산화 성분인 코큐텐, 그리고 또 점막 건강에 좋은 또 카로틴 플러스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면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측정과 영양소 섭취 후의 결과가 이렇게 좀 비교가 되는데요. 어깨 근육 접합도가 0.19였는데 이렇게 1, 2로 이제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어깨가 맨날 이렇게 좀 아프다 그랬는데 뭐, 뭐 수치상도 그렇지만 본인도 굉장히 좋아진 걸 이야기를 했었고요. 인체 노후도도 기분 좋게 이렇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난 시점에 제가 이제 가서 뵀을 때는 걷지도 못하던 분이 이제 운동복을 입고 운동 선수처럼 그런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건강해졌는데 이 염증 제거를 하고 이 칼슘의 섭취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뼈 밀도도 처음 쟀을 때는 너무 파고세포가 항진돼 있어가지고 뼈 건강에 안 좋은 게 예측이 됐었고요. 칼슘 유실량도 너무 많았고, 그리고 손가락 옆에 이렇게 우둘투둘하게 이제 증생이 시작되고 있는 거를 제가 육안으로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예, 그 지금은 이제 전부 다 정상이 됐죠. 그래서 이제 다 정상 수치로 들어오고 골질 증생도도 예전보다는 이제 많이 좋은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류마티스도 경추, 요추 다 아파했었거든요. 그래서 증생개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풍수개수도 있었고, 그래서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근데 풍수개수가 그걸 예측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조금 안 좋은 상태로 다행히 이제 측정이 돼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예측할 때 이 수치 보면서, 좀 양자 측정기가 그래도 뭔가 잘 측정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항목이고요. 그래서 영양소 그 섭취를 통해 가지고 다 이렇게 좀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뼈 성장도 인산이 잘 분해돼야지 칼슘이 잘 침착되는데 이제 그것도 안 좋았었고 오스테이칼신 조골세포의 그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호르몬인데 그것도 안 좋아서 잘 뼈를 못 만들고 있다라는 걸로 측정이 됐었는데요. 영양소 섭취 후에 전부 이렇게 녹색으로 다 들어와 있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혈당 분석 보고서입니다. 혈당은 혈액 속에 함유된 포도당을 이야기하는데요. 포도당은 우리 신체의 가장 큰 에너지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 많았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너무 끈적끈적해서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당이 높음으로 인해 가지고 당뇨병도 유발이 되고 또 당뇨병을 통해서 미세혈관 만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혈당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글리코다운이라는 또 기능성 인정을 받은 제품이 나왔듯이 지금 혈당을 관리해야 될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혈당 분석 보고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글리코다운 포함 혈당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영양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분비계수, 혈당계수, 요당계수를 통해서 우리 혈당의 정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인슐린 분비계수, 그러니까 췌장에서 분비되는 베타 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죠. 그래서 세포 속으로 포도당을 잘 전달하는 호르몬인데요. 이게 만약 너무 높다. 식후 2시간이 지났을 경우에도 계속 너무 높다라면 이제 인슐린 저항성하고 이제 비만의 원인 가능성이 있는 거를 예측할 수 있고
인슐린 분비가 낮다. 그러면 이제 비타민 B군에서도 나오는데 인슐린 분비에 관련되는 음, 영양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슐린의 음, 원료도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부터 우리가 칼슘, 비타민 D, 비타민 B, 아연, 마그네슘, 크롬, 코큐텐, 이제 분비는 코큐텐에 해당은 안 되지만 크롬, 아연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연관지어서 혈당은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인슐린 분비에 대해서. 그다음 혈당 계수는 혈당 속에 있는 포도당을 의미하는데 이게 그 정상 혈당 7에서 100이 정상인데 이제 식후에는 뭐 그 90에서 140까지 그다음에 뭐 180을 넘어가면 이제 혈당이 이제 고혈당인데 이제 그게 계속 지속된다라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갑상선 기능이 항진돼서 계속 그 인슐린이 분비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거나 아니면 인슐린이 부족해서 혈당 개수가 높아져 있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고 혈당 개수가 너무 떨어져 있으면 이제 저혈당이죠. 그래서 그리고 에너지가 나올 수 없으니까 이제 무기력하고 예, 모든 기능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요단 개수 소변 속에 있는 포도당을 의미하는 거고요. 신장 순환 장애와 또 관련이 있고 음, 산성 음식, 당류, 산성 음식이 대부분 다 단 음식인데 그걸 너무 많이 섭취했거나 신장 기능이 좀 그 저하되어 있는 상태거나 아니면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어 있는 경우도 요단 계수가 높게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너무 또 낮게 나올 때에는 이렇게 비타민 C를 많이 섭취했거나 아스피린, 그다음에 레보도파라고 이게 파킨슨 치료제인데 이제 이런 걸 드셨을 때는 요단 소변 속에 이제 당이 좀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예, 좋은 물, 좋은 공기 잘 드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영양소 섭취 잘 하기 위해서 30분 이상 꼭꼭 씹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인슐린 분비를 위해서 음, 칼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칼슘, 그다음에 비타민 D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 당이 높은 환자가 오게 되면 비타민 D 수치부터 확인해가지고 이제 인슐린 분비 여부를 이제 개선 여부를 이제 판단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현저히 떨어진 사람들은 거의 다 당뇨가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해주면 인슐린 분비도 잘 돼서 당을 떨어뜨릴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칼맥디를 좀 잘 섭취하셔야 되고 비타민 D만 따로 섭취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또 비타민 D만 너무 섭취를 하게 되면 이게 또 칼슘 부족의 원인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적절한 균형을 맞춘 비타민 D 섭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칼맥디 섭취가 더 좋겠죠. 그리고 비타민 B도 이제 인슐린 그 세포 속으로 들어갈 때 비타민 B3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타민 B가 섭취되면 좋을 것 같고 이동될 때 아연, 마그네슘이 필요하니까 아연과 마그네슘에 같이 들어가면 좋고 세포 속으로 들어갈 때 크롬이 필요하니까 예, 크롬이 꼭 필요한 거죠. 그리고 들어간 포도당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잘 사용되기 위해서는 코큐텐이 필요하니까 코큐텐이 꼭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글리코다운으로 그냥 모든 거를 식후 혈당은 조절할 수 있으니까 글리코다운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은 혈당 분석 보고서 관련된 부분은 뭐 혈당은 잘 조절을 하고 계셨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마찬가지, 예, 이렇게 정상으로 나왔고요. 자, 다음은 이제 미량 원소 분석 보고서입니다. 적은 양이지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원소죠. 그래서 여기 그 양자 측정기를 통해서는 19가지의 미량 원소 분석 보고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요 지금 설명되어 있는 참고 자료에는요, 그래도 우리가 공부한 내용, 우리가 미네랄과 비타민은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많은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잘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 나머지 분석 보고서 제가 이제 맡은 7가지 항목 중에 약간은 조금 글자 오타난 부분도 있고 조금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미네랄 분석 보고서하고 그 비타민 분석 보고서는 굉장히 정확한 내용으로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참고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칼슘, 뭐 뼈치아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낮으면 골연화증, 골다공증, 구류병, 관절염 등을
유발할 수 있고요. 철, 산소 운반체죠. 그래서 혈액 및 에너지 생성에 도움을 주고 낮으면 이제 빈혈이 올 수 있는 거죠. 음, 그리고 아연, 면역하면 아연이죠. 그래서 면역 증 정상적인 면역을 위해서는 아연 섭취가 필요하고 낮으면 성장도 안 되고 면역이 떨어지는 거죠. 자, 그다음에 셀레늄,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고요. 심장 안 좋으신 분들한테도 셀레늄 영양소가 굉장히 음, 유용한 영양소죠. 자, 뼈를 구성하는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에 이제 꼭 필요하고요. 근데 우리가 막 일부러 섭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문제죠. 그래서 칼슘과 인은 1대1로 섭취되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이 섭취돼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인도 굉장히 필요한 미네랄 중에 하나고 이제 칼슘 정확한 그 용어는 이제 포타슘 미국식으로 이제 정의를 내리기 때문에 이제 포타슘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는데 이제 칼륨으로 저희가 보통 알고 있죠. 그래서 칼슘과 나트륨 우리 그 전해질 조절, 삼투압 조절에 굉장히 필요한 미네랄이고요. 마그네슘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죠. 신경 그 기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어서 부족하면 막 이렇게 떨림이 오고 근육통이 오고 하는 거죠. 구리, 철 흡수를 굉장히 도와주는 그 미네랄인데요. 콜라겐, 엘라스틴, 결합 조직 합성이 이제 관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굴이 부족하게 되면 또 이 대동맥 파열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심장 근육에도 굉장히 이제 구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낮으면 빈혈도 올 수 있고 뼈 질환도 올 수 있고 심장 질환도 올 수 있는 거죠. 자, 이거 이제 좀 생소한 부분인데 이제 코발트 조혈 기능이 작용해서 낮으면 빈혈이 초래되고요. 망간 뼈 형성에 필요하고 예,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단백질 분해될 때 요소로 잘 분해되려면 이제 망간이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뼈 형성, 에너지 이용에 필요하고 세포 재생에도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우리 망간이요. 요오드 너무 잘 알고 있죠. 갑상선 호르몬 주 호르몬이죠. 그래서 신진 대사, 체온 조절에 필요한 호르몬이기 때문에 낮으면 성장 지연, 갑상선 저하증이고 이렇게 좀 음, 성장이 지연되니까 이제 외소증을 이제 초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니켈, 다양한 효소 반응에 관여가 되고 있고 낮으면 이제 발육부진, 빈혈 이런 질환이 유발될 수 있고요. 불소 많이 들어봤죠? 우리 치아 음, 건강에 필요한 미네랄이죠. 그래서 낮으면 이제 충치, 골다공증 유발이 될 수 있습니다. 몰리브덴, 철구리와 상호작용을 해서 음, 그 체내 산화 환호 반응에 이제 관여를 하고요. 또 산화 효소에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낮으면 부종, 혼수동반, 체중 감소 등을 이제 초래하게 됩니다. 반환륨. 예. 그래서 보시면 정상적인 세포 기능에 필요하고 낮으면 심장질환 유발이 예상되고 주석, 낮으면 성장 발달이 지연돼 외소증이 유발되고 규속, 혈액 저하 및 혈관 강화, 면역력 증가에 필요하고 낮으면 심장질환, 알츠하이머병, 골다공증, 면역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트론튬, 뼈 형성 증가 및 뼈 손실 예방에 필요한 미네랄이고 낮으면 성장질환, 골다공증, 대사장애, 허약, 발한증, 땀이 너무 많이 나는 거죠. 네, 를 유발할 수 있고요. 붕소, 케일과 시금치 같은 입이 많은 녹색 채소에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요소로 인체 미네랄과 비타민 대사를 돕고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낮으면 뼈 성장 저하, 골다공증 유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뭐 여러 가지 미네랄이 19가지가 지금 분석 항목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더블엑스에 우리 19가지 식물 영양소하고 또 10가지의 우리 미네랄이 충분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블엑스 드시게 되면 미네랄은 충분히 섭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평상시 드시는 식단에 우리 파이토칼라 5가지 그 색상의 다양한 그 색깔의 음식들을 챙겨서 드신다라면
미네랄은 충분히 챙겨 드실 수 있고 더블 X는 이제 필수고요. 해서 드시면 우리 미량 영양소는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처음 쟀을 때 뭐 이렇게 들쑥날쑥 그럽니다. 뭐 녹색에 들어와 있는 미량 영양소도 있지만 이렇게 많이 부족한 영양소들이 있었는데 저희 뉴트레이트 더블 X를 포함한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니까 요 칼슘을 뭐 규소하고 칼슘 제외하고는 전부 녹색으로 균형을 잡는 그런 결과치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슘은 이제 드시는 음식 우리가 아까 단 거 간식 많이 하고 그다음에 육식 많이 하다 보니까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진짜 충분히 섭취해야 될 그 미네랄 일양 영양소가 이제 칼슘이라는 게 또 한 번 확인될 수 있는 거니까요. 뭐 저희들도 칼슘을 충분히 더 섭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비타민입니다. 비타민은 비타민 A서부터 비타민 K까지 분석 항목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에 없는 비타민 5, 7, 9은 다음 주에 우리 그 코엔자임 분석 보고서에서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도 우리가 공부한 내용에 그 하고 이렇게 일치되는 내용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비타민 A, 인체 성장과 발달, 그리고 생식, 시력, 특히 시력에 관여하죠. 그래서 결핍 시의 야맹증. 비타민 B호는 탄수화물의 대사하는 주 영양소고요. 비타민 B는 다 비군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 하나만 뽑아서 드실 수 없다는 거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비타민 B호는 탄수화물 대사에 관여하고 결핍 시의 각기병, 부종이죠. 자꾸 붓는 증상이 나타나고요. 비타민 B2, 지방 대사에 관여하는 비타민 B군이고요. 결핍 시에는 가장 두드러진 증상이 입 주위, 입 안에 염증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입 주변, 입 안에 뭐 자꾸 이상이 생긴다. 그럼 비타민 B군 부족, 비타민 B2 부족이라고 아시면 되고, 그다음에 눈부심, 눈이 많이 햇빛을 보면 눈이 많이 부신다. 그럼 비타민 B2 부족으로 보시면 됩니다. 리보플라빈, 이건 티아민이라고 그러죠. 비타민 B원. 비타민 B3는 나이아신이라고 그러고, 이것도 비타민 B2하고 같은 유사한 이제 증상들이 나오는데 마찬가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관여를 하고요. 심하면 이제 펠라그라병이라 가지고 피부가 갈라지고 검게 변하고 영양실조로 인해서 나타나는 병인데 이제 이런 병들이 나타날 수 있고 B6 피리독신이라 그러죠. 단백질 대사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그다음 중요한 거 호모시스테인을 시스테인으로 이제 환원시키는 영양소로서의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도 비타민 B6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비타민 B12, 피를 만드는 데에 꼭 필요한 비타민 B군이죠. 그래서 이게 부족하면 빈혈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부족하면 거대적 아구성 빈혈에서 말이 좀 어려운데요. 세포 분열이 정지되거나 지연돼서 세포가 너무 커지는 게 거대적 아구성 빈혈이라서 빈혈이 올 수 있는 이제 그 원인이 되는 거죠.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요. 비타민 C, 국민 비타민일 정도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면역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결핍 시에 괴혈병, 그러니까 결합 조직에 이상이 와서 피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결합 조직에 이상이 올 수 있고 비타민 D3, 그래서 비타민 D에 비타민 D3, 비타민 D2가 있는데 콜레칼시페놀이라고 이제 정식 명칭이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 흡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뼈가 형성이 안 되겠죠. 그래서 구루병, 골연화증, 골다공증이 올 수 있죠. 비타민 E, 이건 이제 그 항산화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포막에 굉장히 많은 불포화 지방산의 산화를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세포 건강에 굉장히 필요한 영양소고 이제 이게 부족하면 용혈솔 빈혈, 그러니까 적혈구가 잘 터져버리니까 세포막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빈혈이 올 수 있고 또 세포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이제 신경 파괴가 올 수 있습니다. 비타민 K, 음, 코발라민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혈액 응고에 관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뼈 건강 분석 보고서에서 나왔듯이 오스테오칼신은 이 비타민 K가 있어야지만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K가 부족하게 되면 오스테오칼신
뼈를 형성하는 그 호르몬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K는 그 우리가 장에서 합성되는 거기 때문에 유산균이 없으면 비타민 K가 합성이 안 됩니다. 자연 합성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유산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비타민도 우리 더블 X에 그다 들어있으니까요. 잘 챙겨 드시면 비타민 더블 X 드시면 다 해결이 되는 문제고요. 자, 이분도 좀 들쑥날쑥했는데 잘 챙겨 드셔가지고 많이 좋아지고 비타민 B3하고 비타민 C 워낙 그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이어가지고 이제 비타민 C가 많이 지금 부족한 상태로 있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많이 좋아지는 거는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아미노산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은 우리 잘 알다시피 필수 아미노산과 이제 불필수 아미노산으로 나눠지는데 원래 12가지가 여기서는 분석 항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이제 기초 영양소가 부족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라이신, 페닐알라닌, 예, 저희가 많이 공부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라이신, 리신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예, 뇌 발달에 이제 필요한 프로틴, 아미노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페닐알라닌을 통해서 또 티로신이 합성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기억력, 주의력저하, 우울증, 초래가 되고 그다음에 트립토판 많이 들어봤고 많이 부족한 부분은 나오는데 트립토판이 부족하게 되면 이제 잠을 잘 못 자는 거죠. 그래서 트립토판을 통해서 세로토닌이 나오고 세로토닌 통해서 멜라토닌이 나오는데 트립토판이 부족하면 세로토닌도 안 나오고 행복 호르몬도 안 나오고 수면 호르몬도 안 나오는 그 연쇄적인 그 이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트립토판 잘 보셔야 되고 메티오닌 메티오닌도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트레오닌, 그다음에 이소류신. 이번에 우리가 그 근육 강화를 위해서 이소류신, 류신, 발린만 그 강화시킨 또 우리 제품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소류신, 류신, 발린은 이제 근손실 근육 강화에 굉장히 필요한 거고 특히 유신은 모든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이 유신에 대한 부분들을 잘 또 살펴봐야 됩니다. 히스티딘. 그래서 어린 10세 미만은 합성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른들은 합성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르기닌도 되게 중요한데 이건 필수 아미노산이라는데 이 아르기닌이 산화질소를 만드는 원료이기 때문에 혈관 확장, 혈액순환에 되게 좋은 거기 때문에 그 산화질소를 별도로 사서 드실 필요 없이 우리 그 프로틴을 드시게 되면 아르기닌이 있어서 이게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아미노산은 파이토프로틴 많이 챙겨 드시면 되는 거죠. 저희가 항상 지출해야 될 그 재정의 문제이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뭐한 달에 한 3통씩 드시면 4통씩 드시면 이제 신장 모든 장기가 다 좋아지는 비타민 C하고 같이 드시면 그래서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자, 아미노산 분석 보고서 이제 이분도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잠을 많이 못 잤는데 트립토판이 부족하다는 게 나와서 잠이 부족한 수면 불면증. 근데 드시고 나서는 이제 트립토판이 가운데로 좀 왔고요. 이렇게 좀 그래서 좋아진 항목들이 꽤 많습니다. 이렇게 발린, 히스틴도 들어오고 아르닌도 들어와서 혈액순환도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저희 프로틴 이분이 이제 이 가장 먹기 힘들어했던 게 우리 파이토 프로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녹색으로 싹 들어왔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분이 이제 먹기를 힘들어해서 그분이 이제 좋아하시는 뭐 요거트나 이런 데 그걸 넣어서 그래도 억지로 챙겨 드셨는데 그 결과 그래도 수면 호르몬을 만드는 트립토판도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트레오닌 좋아졌고 근육 되게 좋아졌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막 운동선수처럼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류신 근육에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진 결과치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좀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양자 분석 보고서 사용 설명서, 아미노산 관련된 부분 또 이렇게 더 참고하시다 보면은 조금 더 이해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모르시는 내용들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네이버에 이렇게 좀 잘 물어보셔가지고 정리하시다 보면 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다라면 우리 건강의 원리는 내용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너무 간단합니다.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해주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피로 잘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체온 관리 잘해야 되고, 여러분들 운동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각 관리 할 수 있게끔
하고 잘 안내해 주면 되고, 그다음에 세포가 좋아하는 영양소, 예, 기본 기초 영양소,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 음, 그다음에 우리 가장 또 진짜 너무 중요한 세몬 오메가3, 혈관 건강, 혈액 깨끗 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그 기초 영양소 그 우리 트리오 번들팩 그걸 잘 활용하시면, 예, 뭐 많은 분석을 하시더라도 뭘 어떤 영양소를 제한하지라고 고민이 될 때 이제 그거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들어가 있는 트리오 번들팩하고 세몬 오메가3 너무 중요하고, 그다음에 단일 품목으로 추천하자 그러면 비타민 B군이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정말 이것저것 또 드실 수 없는 분이다 그러면 이스트 B를 꼭 추천해 주시고, 그리고 물까지 꼭 마무리해 주신다면 그분의 건강, 또 우리들의 건강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